안녕하세요. 바로에듀 바로토익 강사 제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기초 토익 문법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토익에서 파 5, 6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기초 문법부터 어떻게 문법을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전까지 같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품사로 넘어가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이란 어떤 시험인지 우리 같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토익이란 시험은 미국 ETS사에서 만든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 중요한 점은요, 토익이란 시험은 바로 비즈니스 잉글리시라는 점이에요. 자, 비즈니스 잉글리시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실 때 토익 시험은 회사에서 주로 쓰는 영어구나를 인지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익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은요, LC와 RC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L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기 영역이 되겠고요. RC는 우리 문법, 그리고 어휘도 시험에 나오고요. 또 독해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LC와 RC의 시험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와 RC 모두 우리 시험장에서 200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LC는 약 45분간 녹음을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RC는 약 75분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C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RC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어휘 파트가 총 52문제 그리고 독해 파트가 4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수업을 들으려고 오신 우리 토익 초보분들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영어의 토익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토익에 잘 나오는 뜻으로 단어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 번만 볼게요. 자, I booked a table for 2 at 7 o'clock. 여기서 저 밑줄 쳐져 있는 book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표현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토익에서 특히 S파트에서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단어도 토익에 잘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휘는 덩어리째 외우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치사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 빈칸 자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뜻을 넣어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depend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를 묻는 전형적인 덩어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epend on이라는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단어의 형태를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이 유형이 되겠고요. 이런 단어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동의어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간중간 계속 단어 외우는 방법이나 또 중요한 어휘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초문법 다지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많은 토익 초보분들이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지루해하시고 그래서 토익을 공부를 시작할 때 좀 많이 애를 먹는 경우를 봤는데요. 자, 기초문법을 다지시면 일단 토익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좀 많이 길어졌고요. 또 단어도 모르는 것도 좀 많을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품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이런 문제는 3초 문제라고 불리우고요. 3초 정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A, B, C, D 보기를 먼저 본다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보기를 봤는데 지금 모두 여기에 있는 이 dedicate라는 단어가 모두 A, B, C, D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품사 문제고 어형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빈칸 앞뒤만 보고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빈칸 뒤에 전치사는 우리가 잘라준다 법칙 역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법칙과 또 빈칸 앞에 관사 더가 있다. 그래서 관사 뒤에는 우리 명사가 온다라는 법칙에 의거해서 A, B, C, D에서 명사를 의미하는 TION으로 끝내는 정답은 B번이 되겠다.
자, 지금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석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품사에 대한 공부만 하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 토익마다 이런 문제는 8문제에서 최대 10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매 토익마다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오늘 시작할 품사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또 필수적인 문법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수업 굉장히 쉽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끔씩 질문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혹은 문법 하면 정말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우리가 사실 반강제적으로 초중고를 거치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법 위주 교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법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요. 우리 영문법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문법을 시작을 하면서 맞아 저런 거 들어봤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문법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그 기억을 소생을 시켜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이제 다시 토익 공부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되살리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서 토익 초보인데 정말 너무 애를 먹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토익 초급반이다 하고 왔는데 막상 본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업에 당황해하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초급반이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 무엇보다도 쉽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쉽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하는 수업은 정말 쉽고 다음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의 정말 기본적인 영어 문법을 되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토익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잘 듣고 기억해 주시고 또 교재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라는 영역인데요. 자, 여러분들 품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품사가 몇 가지고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품사에는 어떤 게 있죠? 자, 우리 아까 사전에 약속했었죠?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품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품사에는 다양한 우리 8품사라고 부르죠.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정도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대명사가 품사에 속하는구나 라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까지 이렇게 총 8가지를 묶어서 8품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감탄사는 오늘 수업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에서는 감탄사가 따로 시험화되지 않기 때문에 8개 중에서 한 가지를 뺀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로 넘어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는 뭘까요? 명사. 네, 역시 대답해주고 계시죠? 자, 명사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영어 단어 하나만 또 말씀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다들 대답하셨죠? 자, 명사 단어 한 번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만한 단어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 모르는 단어는 그래도 없을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자, 이런 단어들이 바로 명사입니다. 뭐 고양이라든지 사과,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 네, 이런 거 모두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정의해보자면 명사란 게 무엇이냐? 우리 명사라는 거는 이름 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붙은 것. 모든 이름 붙은 것들은 우리가 명사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칠판 모두 명사고요. 분필 명사가 되겠고요. 사람 이름 모두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명사에서의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단어들 무리 중에서 제가 지금 표로 만들었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 토익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사라는 거를 그냥 단어만 달달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서는 고양이나 가방, 사과나 컵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한 개, 두 개,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모두 개수를 셀 수가 있지만 자, 셀 수 없는 명사 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love 같은 거,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잡을 수 없죠.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네, 이런 표현까지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love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water, 물도 마찬가지죠. 물은 한 개, 두 개로 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물질이에요. 그 밑에 있는 salt 같은 경우에도 가루이기 때문에 셀 수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단 하나. 우리 고유명사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도 세상에 단 하나. 이름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만 나 자신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수와 복수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자, 단수라는 게 뭐냐? 자, 단수는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단수에 보니까 위에 썼던 단어들이랑 있긴 있는데 자, 앞에 뭔가가 붙어 있죠. 바로 어나 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 cat 하면은요, 고양이 한 마리를 지칭하는 표현이 돼요. 마찬가지로 a bus, 또 역시 버스 하나, 한 대. 그 다음 an apple 하게 되면은 역시 사과 한 개가 되는데요. 어나 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관사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사는요, 뒤에 명사랑 같이 쓰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좀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 I have a book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I have a book이라고 해줘야 맞아요. 이유는 명사는 관사와 함께 쓰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명사에 어나 언을 붙여주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모두 단수, 하나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는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요. 보니까 뒤에 모두 이번에는 s가 붙어있죠. buses, apples.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하나일 때는 명사에 어를 붙여주는구나. 혹은 언을 붙여주는구나. 복수일 때는 s를 붙여주는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지금 여기 단수, 복수에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유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 혹은 여러 개로 쓸 수가 없다는 거겠죠. 즉, 여기에 있는 요 네 개의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ll love나 혹은 loves, 사랑들이라고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명사는 단수와 복수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나중에 명사 파트를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명사는 이런 것이고 명사는 토익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명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급한 분들을 위해서 토익 포인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토익 포인트는 조금 전에 봤었죠.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토익 포인트는 단수냐 복수냐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아직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요. 명사의 위치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사로 넘어가서 나중에 자세하게 할 때 명사의 위치를 보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토익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예요. 자, 명사는 모든 이름 붙은 것들 기억나시죠? 자, 형용사는 뭘까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형용사로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죠? 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단어들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뜨고 있는 단어들이 모두 형용사인데요. 자, 일단 가장 큰 이 pretty, 역시 뜻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쁜 이라는 표현이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 모두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자, 방금 했듯이 얘는 예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쪽에 sad, 슬픈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big, 큰 이고요. happy는 행복한, easy는 쉬운, all, 모든, fresh는 신선한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사실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알아채셨나요? 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pretty 같은 단어를 예쁘다라고 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쁘다라고 하면 사실 틀립니다. 왜냐면 예쁘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뭐한다. 우리 조금 이따 하겠지만 동사예요. 걷는다, 먹는다, 말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해석한 애들은요. 예쁜, 니은이 들어갔죠. 예쁜, 큰, 슬픈, 신선한, 모든처럼 모두 니은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형용사 단어를 외울 땐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주의해서 뭐뭐한다로 외우지 마시고 뭐뭐하는으로 상태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pretty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단어였죠. 우리 바로 형용사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였고요. 자, 형용사니까 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걸이라는 표현은 우리 어떤 걸까요? 어떤 품사일까요? 그렇죠. 바로 아까 배웠던 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니까 우리 예쁜 소녀, 예쁜 여자를 말할 때 pretty girl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예쁜 여자라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pretty가 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자, 우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 수식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명사 수식. 어렵지 않죠? 자, pretty 걸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여자, pretty가 걸을 꾸며준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문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끝에 여기 마침표 이거 보고 문장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Mary is pretty. 역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Mary는 어떠하다? 예쁘다. 선생님 여기서는 예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형용사는 뭐뭐 하는으로 하기로 했죠. 사실 여기는 예쁜이에요. 근데 Mary는 예쁜 이다를 나타내는 i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예쁘다라고 할 뿐이지 외우실 때는 꼭 뭐뭐 하는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메리는 예쁘다. 자, 여기서의 메리는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메리는 어떠하다. 예쁜이라고 하는 여기 형용사가 메리는 예쁘다 하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얘는 위하고는 다르게 주어를 설명해 주는,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pretty girl, 예쁜 소녀,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자, 이번에는 Mary는 pretty합니다. Mary는 예쁩니다. 주어인 Mary를 설명해주는, 즉 보충해주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의 두 가지 역할이고요.
형용사는 이 두 가지 역할 이외에는 다른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형용사 파트를 자세하게 할 때 이거 꼭 기억을 떠올리셔서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형용사의 토익 포인트.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 지금 했었죠. 첫 번째 명사 수식. 우리 예문 기억나시나요? 예쁜 여자, 예쁜 소녀, pretty girl. 바로 그게 명사 수식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보충하는 역할. 역시 예문 떠올려 보니까 Mary는 예쁘다 있었죠. Mary is pretty. 주어는 어떠어떠하다. 보충하는 역할. 그래서 형용사의 토익 포인트는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또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떠오르는 단어들 보니까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work라는 단어가 있죠. 네, work, 걷다 라는 거죠. 걷다. 자, 다음 study. 이번에 얘는 공부하다가 되겠고요. 자, run, 뛰다. 뭔가 움직임,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단어들 중에서요.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있는 am이랑 is랑 are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묶어서 비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동사 하면 MR, is 세 가지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우리 형용사에서 했었던 Mary is pretty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자, Mary는 pretty하다. pretty한 상태, 예쁜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remain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를 나타내주는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눈치채셨나요? 자, 처음에 봤던 study, work, run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동을 하는 행동 동사, action verb라고도 하죠. 행동하는 동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밑에 있었던 동그라미 친 비동사와 remain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다를 나타내주는 상태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동사는요.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걷고 뭐 뛰고 공부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요.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 그리고 remain 같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도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일단 기본 형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는 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바로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거냐면요. 일단 현재일 때 우리가 예문 하나 보시면 I love him. 자, 나는 그를 사랑해. 이 정도 예문도 충분히 어렵지 않죠? 자,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현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love라고 하는 동사, 원형 그대로로 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조동사 뒤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동사는 동사에게 도움을 주는 동사예요. 여기서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뒤에 수영을 하다라고 하는 우리 동사가 있죠. 그래서 법칙인데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어서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에 쓰이는 두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현재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조동사 뒤에서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이 두 가지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3인칭 단수형. 네, 이제 좀 뭔가 말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3인칭 단수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인칭이라는 표현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Mary와 she는 모두 3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칭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1인칭은 뭐냐면 바로 나겠죠. 우리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I나 we까지는 1인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은 뭐겠어요? You가 해당이 되겠죠. 1인칭은 뭐 I, 뭐 we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you 같은 경우에는 당신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인칭은 you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너, 당신이 아닌 제3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he라든지 she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3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인칭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단수란 말도 우리가 아까 수업에서 언급을 했었죠. 명사하면서 단수와 복수를 봤었기 때문에 자, 단수라는 건 어떤 거였죠? 바로 한 개일 때. 3인칭 단수형이라는 거는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Mary라는 여자고 한 명이죠. She, 역시 그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3인칭 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천천히 할게요. 자, 3인칭 단수는 그럼 알겠는데 그럼 3인칭 복수 있을까요? 3인칭 복수형 존재하죠. 자, 나와 너가 아닌 것 중에서 3인칭 복수인 거 그들이 존재하죠. 네, they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복수가 아니고 3인칭 단수일 때 꼭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동사의 기본 형태, 동사에다가 뭘 붙였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사 뒤에 뭐가 왔죠? 바로 s가 왔죠.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동사 게다가 현재일 때 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동사의 기본 형태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바로 동사 원형. 두 가지 경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는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된다. 기본적인 형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의 세 번째 기본 형태. 과거, 과거분사 그리고 ing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모양이 좀 잘 바뀌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과거, 과거분사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충분히 다 외웠던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love 같은 경우에는 love, loved, loved.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와 과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동사에다 ed를 붙여주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love, loved, loved. 자, 두 번째는요. study, studied, studied. 자, 이번에도 ed가 됐는데요. 자, 문제는 y로 끝났기 때문에 i로 바뀐 다음에 ed를 붙여줬다. 이런 법칙도 존재하고요. 자, 세 번째는 have, had, had. 모양을 보니까 위에 두 개하고는 다르게 ed를 붙이지 않고 제멋대로 바뀌었죠. 자, 이런 동사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고 사실 따로 외워줘야 되는 좀 복잡한 동사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동사들은 ed를 붙여주면 과거와 과거 분사가 되지만 또 그 외에 불규칙 동사들은 이 밑에 두 개처럼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외워줘야 됩니다. 간단히 보니까 have, had, had가 됐고요. 세 번째 거는 아예 세 개 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go, went, gone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과거분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과거는 어떨 때 쓰냐면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뭐뭐 했다, 뭐뭐 했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과거를 써주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깊은 문법 사항으로 들어가면 하겠지만 당하는 입장이나 어떤 완료된 일일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분사예요. 지금은 조금 복잡하니까 자, 모양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시제를 갖는다라는 것. 일단 첫 번째 동사는 시제를 갖는다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서 자, 과거는 그냥 과거의 일일 때. 또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동사의 형태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본 형태는 ing형인데요. 자, 일단 ing형은 현재 분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과거 분사를 봤는데 이번엔 현재 분사 표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She is eating lunch에서요. 자, 여기에 eat이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서 지금 eating이 됐죠. 그래서 그녀는 점심을 먹는다, 먹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을 바로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분사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동사에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사의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사 덩어리 형태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앞에서 아까 봤었던 동사 원형의 형태를 기억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조동사와 동사 원형을 같이 묶어서 동사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문장이 길어졌을 때 주어와 동사 찾기 연습을 할 거고 이따가 맛보기로 몇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동사를 빨리 찾아야 문장 구조를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사 찾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조동사와 동사 원형 같이 동사 덩어리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었던 She is eating lunch 예문 기억하시죠? 그래서 be 플러스 ing 역시 동사 덩어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인데 자, 일단 지금은 뭐 의미라든지 다른 문법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사 덩어리구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be 플러스 pp 형태, have 플러스 pp 형태, 그 다음 have been 플러스 pp 형태까지 모두 동사 덩어리 하나 더 보면 have been in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덩어리가 매우 길어졌어요. have been ing 무려 3단어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아, 얘네들은 동사구나 하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문장 구조를 빠르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토익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 시제, 태라고 했는데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 시제, 태. 근데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일단 동사를 공부할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앞으로 수시제태. 우리가 보기에 모두 동사라면 수시제태. 이 얘기를 정말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타동사.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사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서 문제 푸는 방식 역시 동사 파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토익 포인트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이어서 문장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run 굉장히 짧은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run 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자, I와 run 두 가지가 지금 자, 첫 번째는 문장의 주축이 되는 주어가 되겠고요. ru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가 지금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꼭 뒤에 마침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she is pretty. 역시 마찬가지죠. 네, 아까 봤던 문장이고요. 그녀는 예쁘다 라고 했을 때 네, 주어와 동사 역시 두 가지가 보이네요. 자, 세 번째는 I love you 라는 단어고요. 역시 여러분들 뭐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주어와 동사 일단 눈에 보이고요. 자, 뒤에 있는 pretty와 you 이런 거를 지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심이 되는 주축과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함께 있어야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하게 되면은 문장에서는 꼭 보시다시피 주어가 있어야 됐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우리 주어와 그리고 그 뒤에는 꼭 동사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뭘까요? 그리고 부사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을까요? 자, 부사로서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모두 부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사실 뭐 명사, 형용사와 다르게 부사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쓰임이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조금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가장 크게 very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네, 매우 뭐 이런 표현이죠. 네, gently 뭐 부드럽게, clearly 뭐 분명하게, 명확하게, happily 행복하게, easily 쉽게, fully 충분히, fast 빠르게 이런 표현들 지금 다 한번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거를 보니까 뭔가 모양새가 ly로 끝나는 게 몇 개가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 형태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오늘 여러 번 보고 있죠? 자, she is pretty라는 아까 봤던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사라고 봤었던 very라는 단어를 하나 살짝 넣어봤습니다. 자, 위에 문장 she is pretty, 밑에 문장 she is very pretty. 우리 해석하면서 차이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녀는 예쁘다. 밑에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녀는 very pretty니까 그렇죠. 매우 예쁘다. 자, 두 문장의 차이는 그냥 very밖에 없어요. 네, 매우의 의미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 very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very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죠. 매우 예쁜. 앞에서 뒤에 있는 형용사, 우리가 아까 배웠던 pretty라는 형용사를 앞에서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자, 부사는요. 아까 제가 li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li로 끝나는 부사가 좀 많은데요. 자, 형용사에다 li를 붙이면 부사가 되더라 하는 기본 형태 알고 계시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very나 혹은 앞에서 봤던 fast 같은 단어들도 존재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자, 얘는 뒤에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부사란 게 무엇이냐? 바로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때 다른 품사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문에서 봤었던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든지 아니면 동사 이런 표현들을 꾸며주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자, 부사의 형태와 역할 모두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숨가쁘게 가고 있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자, 품사 8개 중에서 오늘 7개만 보기로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라는 거, 자, 이름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뭔가 접속, 연결해주는 말들이겠죠. 자, 접속사도 역시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뭐 아는 단어들도 있고 혹은 조금 생소한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가장 편한 단어, 네, and죠. 네, 그리고 하는 거. 그래서 뭐뭐를 한다, 그리고 어떠어떠한다. 뭔가 문장을 연결해주거나 나는 사과 그리고 바나나를 좋아해처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거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but, 그러나, 또 or, 또는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if, 만약 뭐뭐라면, so, 그래서 다음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모두 접속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속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하나 보니까, 자, you and I, 당신과 나, 네, you와 I를 연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red or blue, 빨간색 또는 파란색. 자, 세 번째는 조금 길어요. 중간에 but이라는 지금 접속사가 보이고요. 보니까 앞에 Mary는 pretty, 예쁘다. 오늘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Mary는 예쁘다. 그러나 she is not kind, 친절하지는 않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위에 두 개하고는 다르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즉 이 but이라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Mary is popular because she is pretty. 그래서 메리가 인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역시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는 뭔가 연결해주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단어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점만 기억을 하시고, 역시 접속사는 우리가 강의의 중후반쯤에 나중에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기능 정도만 기억을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는 한국인,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전치사가 뭘까요? 그리고 전치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전치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치사의 종류 중에서 하나만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전치사죠. 네, 아, 맞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전치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at이나 on, to, in, with, under, from까지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린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는 시간이나 장소, 방향, 수단 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짧은 아주 간단한 단어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애플은 사과 이렇게 명확하게 뜻이 있으면 좋은데 이러한 전치사들은 때로는 시간으로도 어쩔 때는 장소로도 쓰이고 그 밖의 용도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치사의 친구.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전치사가 조금 전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운 전치사를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명사, 전치사의 친구, 명사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친구, 명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치사는 꼭 뒤에 명사랑 같이 다녀요. 굉장히 절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만 쓰이는 경우는 없고요.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다니는 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아주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문을 하나 보니까요. 자, on the desk 한번 볼게요. 자, o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뒤에는 데스크 명사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는 늘 명사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책상 위에라고 할 때 on the desk처럼 표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모양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자,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표현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 전치사의 친구는 명사여서 우리가 이름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얘는 전치사 뒤에 명사죠. 그래서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이 덩어리를 우리는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사람 이름처럼 이 전명구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명구 하면은 전치사, 명사, 구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전명구, 여기도 전명구. 네, 전명구라는 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의 토익 포인트 먼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끊어읽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 보이시죠? 이 슬래시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읽다가 전치사가 보이면 어디서 끊으시면 되냐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전치사 앞에서 꼭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파 5, 6에서도 끊는 부분이 분명 필요할 거고요. 나중에 파 7 공부하시려면 독해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독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끊어 읽고 잘라 읽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방법은 다 제시를 해드릴 텐데 가장 먼저 나온 지금 전치사에서 끊어 읽기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전명, 조금 전에 했었죠. 전치사, 명사, 덩어리, 전명구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명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치사 수거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전치사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전치사 하나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치사가 같이 쓰이는 수거를 같이 외워주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와 접속사,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이라고 했는데 역시 차후에 할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했었던 접속사와 지금 방금 했었던 전치사는 구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그러면 대명사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네, 대명사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명사 앞에 대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쟤는 그냥 명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신 저 대는 뭐냐면 대신하는 명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sh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Mary is pretty, 메리는 예쁘다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런데 그 메리를 그녀라고 지칭을 하고 싶을 때 메리를 대신하는 명사로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she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명사들 she, he, you, it, they까지 어렵지 않고요. 자, that은요. 저것, 그것을 나타내는 역시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some이 있는데요. 이 some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추후의 문법에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것들도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살짝 볼 텐데요. 자, 일단 이름을 자세하게 지금 암기를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역시 나중에 대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기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우리 아까 3인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나, I, he, she, 그녀 3인칭이죠. they 역시 3인칭이고 우리 3인칭 단수 복수도 기억나시죠? he나 she는 3인칭 단수, they는 그들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바로 우리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시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앞에서 이 that만 한번 봤는데요. 네, this 하면은 이것이 되겠죠. that은 저것, 그것이고요. it, 그것까지 역시 모두 지시하는 것, 뭔가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지시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했었던 부정대명사는요. some이나 any나 all 등이 있고요. 이런 표현은 역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종류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수업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살짝 보니까 표를 같이 볼까요? 자, 이 부분에 인칭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를 같이 묶어볼게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일단 두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세 가지까지만 보면은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표를 한번 표 밑에 이 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뒤로 지금 뚫려 있는데요. 자, love라는 지금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뒤에 부분, 동사의 앞뒤 부분에 말을 하나씩 채워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I love you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왜 만드냐면요. 자, 앞에 있는 부분, 동사의 앞부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목적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말을 넣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이때 법칙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격에는 주어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주격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라고 쓰여있는 이 표의 세로 방향, 여기 있는 표현들은 모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I love you 했었는데요. 이게 주격인 I, 다른 표현이 아니라 주격인 I를 이 앞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눈치채셨겠죠? 주어 자리에 주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love you 했을 때 세 번째는 요 you를 넣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I love you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몇 가지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와 목적어 자리 이번에는 제가 할 테니까 우리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만약에 모르시면 빨리 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자, 그녀. 주어니까 주격에 있는 그 여자인 she를 써주면 되겠죠. She loves. 그때는 3인칭 단수 동사에 s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녀는 사랑하죠. She loves 그를. 자, 그를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을 넣어야 되니까 그 남자를 의미하는 him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She loves him.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각각 주격과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유격을 보니까 my가 보이는데요. 이 my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내 책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my book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소유격은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my book, your book, 당신의 책, his book, 그의 책, her book, 그녀의 책. 이런 식으로 이 소유격은 뒤에 명사와 함께 누구누구의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소유 대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아까 꼭 명사와 같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y book처럼 my 다음에 book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my만 있으면은 나의는 절대로 뭔가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나의 책, 뭐 나의 친구처럼 뒤에 명사와 함께 와야 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자, 이 소유 대명사는 이름부터 보니까 소유를 나타내주는 표현, 그 다음에 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체가 명사, 게다가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요, min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mine은 해석할 때 우리 나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my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의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mine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것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명사예요. 나의 것. 하지만 my는 혼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 소유격은 뒤에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소유격은 더하기 명사랑 같이 잘 다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소유 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밑에도 살짝 보면 yours는 당신의 것, his는 그의 것.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얘는 소유격이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야 돼요. 즉 his 다음에 his book 해줘도 괜찮은 거고요. 그냥 his만 해줘도 그의 것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hers는 뭐 그녀의 것, ours, yours, theirs처럼 끝에 보통은 이제 s가 붙거나 mine까지 해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제기대명사인데요. 제기대명사는 뭔가에 self가 붙어 주거나 혹은 복수일 땐 selves가 붙는 표현인데 얘는 나중에 역시 대명사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모양만 살짝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이 표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처럼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명사 토익 포인트 같이 살짝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격. 자, 이제 격이 뭔지 아시겠죠? 격이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가 토익 포인트가 되는데 제기대명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기대명사는 뒤에 self나 selves 붙는 표현이었던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품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품사를 자세하게 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초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였죠.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품사의 특징을 알고 토익에 어떻게 시험화 되는지를 오늘 아주 맛배기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품사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감탄사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나머지 품사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름 붙은 모든 것들 명사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니은을 붙여서 해석한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또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부사는 다른 품사들을 수식해준다. 근데 그때 다른 품사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부사는 바로 형용사 그리고 같은 부사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명사는 누구한테 수식받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문 기억해보세요. pretty girl 있었죠.
그렇죠? 형용사 pretty가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와 전치사도 우리 같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접속사와 전치사의 위치를 찾는 것, 그래서 뒤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역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대명사는 마지막에 봤다시피 격, 자격이었죠.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주어 자격, 목적어 자격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오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품사 수업 어렵진 않으셨죠? 자, 오늘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한 거 다시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재도 보고 혹은 잘 이해 안 갔던 부분은 다시 동영상 앞으로 한번 재생하시면서 어떠한 품사들이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토익의 포인트는 이거구나. 아직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다음 시간 정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각 품사에 대한 설명 더 자세하게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개괄적으로 품사의 역할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 같이 보면서 품사했던 걸 다시 복습하게 될 테니까 오늘 수업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수업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장의 형식하면서 문장 끊어읽기 등등의 아주 또 좋은 스킬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